남일의 창곡천 쪽을 넘어오는 좀 당겨보면 요 창곡천 다리, 창곡천 위에 있는 선로니까 창곡교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복정역에서 오는 거, 이쪽은 남일의역에서 오는 거, 요 두 노선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앙 센터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짓몰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상가들이라든가 분위기가 모던하고 현대식하죠. 지금은 이제 조적 벽돌 같은 걸로 해서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트랜짓몰의 분위기는 좀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남일의 방향, 그 다음에 복정역 방향이 만나는, 여기 신호체계가 좀 필요하겠죠. 물론 뭐 크게 사고 날 가능성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도 지난번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됐네요. 확실히 그 동영상에서 먼지 분진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나 얘기가 나올 법하니까 깔끔하게 청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로는 뭐 지금 급제동,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급제동 시스템 도입했다. 그 다음에 무인선이 아닌 유인선으로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다선형으로 돼서 무인선이 아닌 유인선으로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컨트롤하고 안전에 좀 더 심려를 기울이는 것들. 그 다음에 시운전 며칠 기간에, 시운전을 정확히 며칠 했는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시에 좀 문의를 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속도는 제가 보기엔 우려스러워요. 30에서 5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 5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2, 30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위례는 뭐 공통적으로 자기를 애들이 정말 많아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를 최대 50까지 지향한다? 그건 아니죠. 뭐 건널목이나 교차로가 되게 많습니다. 12곳에 35이면 거의 50군데나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행하고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게. 중앙광장, 뭐 선로가 그렇게 크게 뭔가 기존의 것과 달라진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연마가 어떻게 되는지 뭐 시간을 좀 두고 연마를 한다 그랬으니까 소음 분진은 확실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됐거든요. 진공 청소기로 싹 흡입한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곳곳에 사람들이 건너는 게 건널목이에요. 35곳의 건널목이 이 중앙광장 주변에 가장 많습니다. 거리가 저 마천역 쪽이나 남일의 쪽으로 가면 뭐 한 70거리 이 간극이, 이런 건널목 간극이 한 50에서 7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폭이 길어요. 근데 여기는 2, 30밖에 안 되는 데가 많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노선 다니는 것과 트램과 인도와 상가가 너무 가깝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이에요.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와서 옆에 와서 관찰하다가, 그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면은 어른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례 중앙광장 부근인데, 이게 이제 위례 중앙광장 주변 분위기. 저 집 정말 장사 잘해요. 야채, 그 슈퍼마켓이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걸로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저게 부가세가 없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라는 게 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다 팔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마진, 완판만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야채 장사, 청년 야채, 과일 가게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게 마진이 많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정말
잘만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는 장사. 어쨌든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수록 폭이 되게 좁아졌어요. 폭이 좁아짐으로써 통행 속도는 올라가고, 그 통행 속도가 올라감으로써 주변의 상가들에는 굉장히 체류 시간이 줄죠. 그래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넓어짐으로써 인도가 좁아지고, 또 이게 막 3, 4, 50으로 고속으로 달리면 아무래도 여기는 더 이쪽으로 붙기보다 저쪽으로 더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킥보드, 자전거, 사람들이 왕복으로 교차로 다녀야 됩니다. 더 좁아진 곳에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인도에서도 이 상가에 쇼핑을 하거나 상가를 뭐 바라보거나 상가 주변에서 머물거나 이거는 뭐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상가들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조감도가 아닌 설계도 보면. 다만 이걸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설계할 것이냐가 서울시의 의지인데, 그게 이제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조금 깊이 있고 이런 신도시에 맞는 트램을, 왜 유럽, 미국, 뭐 호주 이런 쪽에 있는 트램은 다운타운에 있는 트램들이 많이, 물론 주택가도 지나가겠지만 다운타운에 있는 트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들보다는 그죠, 주로 성인들과 어른들 위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의 신도시, 특히 젊은 층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연결하는 트램을 놓을 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판단하거나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저는 사전 준비 부족,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기존의 자유로운 왕래 아니야, 그냥 2중 3중으로 안전망 해. 그래서 자유로운 노면 전차가 아닌 경전철처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 50까지 높이면서 급제동 장치했고, 무인선으로 하려다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미리미리 체크했어야 될 것들을 다 완성된 마당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는 이런 후행적인 행정, 이거는 안타깝죠. 어쨌든 이게 중앙광장 센터거든요. 중앙타워. 시운전이 조금 뭐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제점도 속출했고, 서울시에서 시운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전격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보강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선회한 것 같은데, 독일 기술자 문제로 뭐 그렇게 됐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고 문제점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곧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지방선거에 본인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업적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 때문에 진행하고 도입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시운전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운전 관련해서 영상을 좀 담아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이 됐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는지, 그거는 이후에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트램과 관련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홍 소장이었습니다.